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. 특검을 통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첫째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이 과연 권력을 가진 사람, 관건을 가진 사람, 대기업의 힘을 가진 사람, 큰 조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냐, 아니면 개개인의 한 사람의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과 상식과 인권이 보호받는 게 법이냐. 지금 특검이 그 완전히 구족 멸친을 하는 킬링필드식의 사건 만들기 특검을 하는 거가 아니냐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김건희 특검 중에서도 지금 이 재공천과 관계된 문제입니다. 선출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, 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대선 조직이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거, 당 대표가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거마저도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,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러면 특검이나 검찰이 칼을 들이대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느냐, 한 개인으로서 민간으로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, 그거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 제 케이스예요. 제가 뭐가 문제가 위법한 사실이 있다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엄분의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, 한 범죄자가 이런 범죄 행위를 했는데 이 중에 범죄 행위를 한 제가 피해자예요. 그 중에 피해받은 거 한 개를 따로 다른 사람이랑 엮어서 기소하고, 그러니까 완전히 저를 세 가지로 기소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까지 기소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도둑이 보석 상자에 가서 목걸이도 훔치고 귀걸이도 훔치고 뭐 팔찌도 훔쳤어요. 그랬다고 그 검은빵 주인을 귀걸이 훔친 걸로 하나 기소하고, 팔찌 하나 훔친 걸로 기소하고, 편지 하나 훔친 걸로 기소하고, 이런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냐고요. 윤상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랑 공천 관련해서 직접 통화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신지. 그거는 저는 모르는 일이고, 저는 저대로 이제 굉장히 그 공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PR을 하고 또 그 신청 지원서도 내고, 또 평소에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했다. 그때 당시에는 저 말고는 그게 공천받을 만한 사람이 적절치 않았다. 예,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. 그리고 그때 보궐선거가 7군데 있었는데, 제주도에는 안심번호가 미리 확보가 돼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, 다른 6군데는 안심번호가 확보가 안 돼 있고, 5월달, 이제 그 6월달이 선거인데 5월 중순쯤 돼서 공심위가 구성이 돼 갖고,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경선을 하기가 어려운 때였는데, 그때 이제 그래갖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심사를 했는데, 제가 특별한 이익을 받은 게 아니에요. 제가 듣기로는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됐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기준이랑 특별한 기준을 받은 것도 없어요. 예,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그때 당시는 제가 가장 압도적이었다. 그 여러 가지로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주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.